이번 시간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켜주시고 로그인 하시면 메인 화면이 들어오시겠죠. 그럼 여기 두 번째 왼쪽 상단에서 두 번째 메뉴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은 저희 해봤고, 그 아래 두 번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써 있으실 겁니다. 여기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맨 처음에 월 자리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월을 쳐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날짜 자리로 옮겨갑니다.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도 제가 가급적이면 이 일자 자리는 치지 말라고 그랬죠. 쳐도 되는데 치면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 일자 자리는 공백으로 두겠습니다. 공백으로 건너뛰시려면 엔터를 그냥 쳐주시면 아래 화면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와서 커서가 일자리에 있죠, 하단에.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날짜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그 다음에 유형 자리에 와질 겁니다. 유형.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 유형, 처음에 유형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유형에 커서가 오시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 요 하단 부분이 유형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 부가세 유형이라고 써 있죠, 하단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측이 매출 유형, 우측이 매입 유형. 그래서 먼저 좌측 유형 쪽에 보시면 매출 유형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공급했을 때 그게 매출 유형이고, 매입은 사왔을 때겠죠, 거꾸로. 자, 매출 유형부터 보시면 여기 번호가 되게 많죠. 많이 보이겠지만 하시다 보면 여기 쓸만한 건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요 왼쪽 좌측 하단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자료 보시면 여기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11번 과세, 12번 영세부터 쭉 해서 24번 현형까지 있죠. 자, 여기 유형들이 있을 때 11번 과세,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11번 과세 유형은. 그 다음 12번 영세도 자주 출제되고, 13번 면세는 거의 출제 안 될 겁니다. 이건 14번 건별 가끔 출제됩니다. 15번 간이, 이건 시험에 아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간이 옆에 보면 간이 과세라고 써 있죠. 네, 간이 과세자들이 쓰는 건데 저희는 일반 과세자라는 거에 의해서 시험 보기 때문에 15번은 쓸 일이 없습니다. 16번 수출, 네, 시험에 출제되고요. 17번 카과 역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18번 카면 시험에 잘 출제 안 될 겁니다. 19번 카형은 아마 안 나올 거고, 아예 20번 명건 안 나올 겁니다. 21번 전자 출제되지 않고요. 22번 현과 출제됩니다. 23번 현면 혹시나 뭐 어쩌다가 출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출제는 안 될 거고요. 24번 현형은 아예 아마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보통 유형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준 거 있죠? 저 6가지 중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먼저 11번 과세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요. 11번 과세는 언제 사용하냐면 요 말이 키워드입니다. 뭐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우리가 물건을 팔고 부가세가 있는 과세 물건을 팔고 11번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그때 쓰는 게 11번 과세입니다. 12번 영세는요, 이건 줄임말인데요.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줄임말입니다. 시험에서는 요 말이 키워드 쪽으로 잘 나올 겁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 말이 시험에선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국 신용장이라든가 구매 확인서란 말이 나오시면 12번 영세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세 할 때도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란 말이 떠오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 13번 면세,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어떤 물건을 파냐면 부가세가 없는 면세를 팔고요. 키워드는 이 단어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때 13번 면세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건너뛰어서 16번 수출, 16번 수출이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수출했을 때, 직접 수출했을 때 사용합니다.
자, 역시 얘도 뭐냐면 여러분 수출에도 우리 부가세 할 때 수출하면 뭐가 적용이 돼요?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12번과 16번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12번도 0세율이고 16번도 0세율입니다. 그럼 이거 잠시 12번과 16번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 C는 미국에 있고요. 자, B라는 회사 한국에 있고 A라는 회사 역시 한국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B라는 회사에서 C라는 회사로 이렇게 물건을 팔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이게 우리가 아는 수출이죠. 이게 수출이란 건 금방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출하면 뭐가 적용이 됩니까? 0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0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는 이게 발행할 수 없죠. 세금 계산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국가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그 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다르면 이 세금과서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 16번 수출입니다. 이때 쓰는 게 16번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회사도 이렇게 물건을 미국에 있는 C라는 회사한테 팔려면 사와야겠죠? 사와서 팔아야겠죠. 그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물건을 팔겠죠? 이것도 뭐로 보냐면 0세율로 인정합니다. 즉 수출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런 걸 뭐로 보냐면 간접 수출이 될 겁니다. A라는 회사가 직접 미국에 있는 C라는 회사한테 수출한 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 수출로 봐서 이것도 똑같이 0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는 서로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우리나라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게 0세율 세금 계산서고 그때 쓰는 유형이 12번 0세입니다. 이때 쓰는 유형이 그래서 12번과 16번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란 말이 있었죠. 자, 잠깐 그게 왜 나오냐면 B라는 회사는요 C랑 이렇게 물건을 팔 때 불안할 겁니다. 왜? 물건을 이렇게 C로 보내줬는데 C가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받을까봐 불안하겠죠. C가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이 돈을 받으려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 정말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B라는 회사는 물건 판 사람은 항상 돈을 못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러면 B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돈을 미리 받고 물건을 보내주길 원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C가 불안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C가 미리 돈을 줬는데 나중에 얘가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상한 물건이 오죠. 그런 건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죠. 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하다 보면 막 뭐 사기친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하고 B가 서로를 믿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은행들을 등장시킵니다. 왜? 은행들은 신용기관이라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가요, 자기가 미국에 있는 은행에 가는 겁니다. C가 자기 미국 내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있겠죠. 가서 신용장이라는 걸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신용장이라는 건요, 이 은행이 돈을 주겠다는 걸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신용장을 이제 발급받으면 B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B는 누구를 믿고 물건을 보내주는 건가요? C는 못 믿겠지만 C가 거래하는 은행을 믿고 C한테 물건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 C라는 회사는 물건을 다 받으면 자기 은행에 통보를 해주면요. 자, 이 B라는 회사는 한국 내에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겠죠. 그 은행에 신용장을 제시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다시 미국에 있는 은행한테서 돈을 받게 되고요. C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장 손쉽게 주는 방법은 직접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근데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일종의 은행을 통해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발급되는 게 이렇게 신용장이라는 서류입니다. LC라고 많이 하죠.
이게 신용장이고요.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요. B라는 회사도요. A라는 회사한테 똑같이 돈을 지급합니다. 저 단계별로. 그래서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때 이 B라는 회사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한테 이 C한테서 받은 신용장 있죠. 이 신용장을 근거로 다시 신용장을 만들어서 A하고 거래하는데 이때 신용장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국입니까? A랑 B랑 다 한국에 있죠. 국내에.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나온 이유는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있어서 이 신용장이라는 게 발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차이점만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게 12번 영세고 16번 수출은 이럴 때라는 거. 그럼 다시 돌아가셔서 그 다음 17번 카가 없고요. 18번 카면 19번 카형입니다. 여기 공통되는 단어는 카죠. 그게 다 뭐냐? 카드의 줄임말입니다. 카과는요. 카드 과세의 줄임말입니다. 카과는 우리가 무슨 물건을 팔아요? 부가세가 있는 과세 물건을 팔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을 때 그러면 카드 전표가 발행이 되겠죠. 그때 쓰는 게 17번 카과고요. 카면은 면세 물건을 팔고 부가세가 없는 면세 물건을 팔고 카드 전표를 발행했을 때 카형은요. 영세율이 적용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카드 영세율의 줄임말이 카형입니다. 근데 시험에 뭐 19번은 아예 안 나올 거고요. 18번 카면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한 5%나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나온다면 17번 카과입니다. 그래서 카드 얘기 나왔을 때 17번 카과라는 거. 그 다음 20번은 명건인데 조금 무시하셔도 되고요. 21번 전자인데 이것도 시험엔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인데 시험 지문 읽다 보면 전자 세금 계산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앞에 전자란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21번 전자로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전자 세금 계산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전자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전자화폐가 일반화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전자화폐가 일반화되겠죠. 지금도 전자화폐는 쓰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회사들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엔 전자화폐는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22번, 23번, 24번은 현이란 말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 현금 과세, 현금 면세, 현금 영세율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오해하지 마시는 건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줄여서 현금이라고만 써 있는데 여기 있는 현금은 요 뒤에 보면 현금 영수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과는 우리가 과세, 부가세가 있는 물건을 팔고 뭐를 발행했을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입니다. 현면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물건을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현형은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씁니다. 역시 시험에 현형은 아예 출제 안 될 거고요. 현면도 거의 출제 안 될 겁니다. 나오면 거의 22번 현과가 출제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건너뛴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위에 14번 건별이 있습니다. 24번 건별은요. 뒤에 보시면 이런 표현 써있죠. 무증빙. 여러분 증빙 제가 적격 증빙 몇 번 언급했습니다. 적격 증빙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세금 계산서, 두 번째는요. 계산서, 세 번째는 신용카드, 네 번째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를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증빙이라는 건요.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없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냥 팔고요. 소위 이제 실무에서 뭐라고 말씀은 이거죠. 거의 현금 결제. 많이 하죠. 이거 현금 결제도.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고 현찰 내고 그냥 나오죠. 그게 14번 건별입니다. 편의점 입장에선 요 네 가지 증빙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14번 건별입니다.
접근하는 건 제가 요 밑에다 써놨는데, 자, 여기 항상 요 메인 매출 전표 할 때는 얘를 먼저 찾으십시오. 뭘요? 증빙. 문제에서 빨리 증빙을 찾으시면 됩니다. 증빙이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생야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회수 요 4단어 중에 누가 써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하다, 매출하다, 인도하다. 이게 다 매출자 입장, 공급자 입장이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런 말,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럼 11번 과세. 경우에 따라서는요, 12번 영세도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2번 영세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세금 계산서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 계산서 나오면 13번 면세고, 카드가 나오면 17번 카과 아니면 18번 카면일 거다. 근데 거의 시험은 17번 카과로 나오실 거고, 현금 영수증 얘기가 나오시면 22번 현과 아니면 23번 현면, 역시 거의 22번 현과일 거고, 요거 구별하는 건 17번 콰가 17번 카면, 22번 현과 23번 현면은 구별하시는 거 제가 문제 풀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시험에 수출했다 표현 나오면 16번 수출일 거. 그 다음에 증빙이 없다. 요 4가지가 없는 거. 그럴 땐 무증빙에서 14번 건별로 접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입력하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를 봐주세요. 자, 11번 과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월 3일자죠. 자, 프로그램 키시고, 자, 저희가 아까 1월로 들어왔었죠. 그럼 여기 날짜 자리 다시 찍으셔서 며칠이라고요? 3일. 그래서 여기를 3일. 그 다음에 문제 읽으시면 첫째 줄에 이런 표현 나오죠. 공급하고 나오시죠. 공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하단에서 여기 좌측 아래에서 여기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매출 유형 중에. 그 다음 요런 표현 나오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래서 유형은요, 세금 계산서란 말이 나왔죠. 몇 번이요? 11번 과세가 될 겁니다. 유형. 그 다음에 품목. 자, 무슨 물건을 팔았다고 써 있나요? 제품을 공급하고, 첫째 줄에. 그래서 여기다 제품. 그 다음에 문제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기 몇 개 팔았다는 얘기 써 있지 않죠. 그러면 건너뛰시면 됩니다. 몇 개 팔았는지 모르니까 건너뛰세요. 단가는 하나당, 물건의 하나당 금액을 단가라고 하죠. 단가 얘기도 써 있지 않죠. 건너뛰시고. 공급 가액은 문제에서 써 있네요. 얼마요? 700. 그러면 부가세는 얼마요? 70.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거 할 때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공급 가액이라고 표현 나와 있죠. 예, 가끔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급 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770 이렇게 시험 문제지에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왜 조심하냐면 요 자리에 770을 입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보시고. 공급 대가가 뭡니까? 부가세까지 합쳤을 때 얘기죠. 얘와 얘를 합쳤을 때를 말하는 거죠. 둘이 합쳤을 때 770이 되면 공급가액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7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잘 보세요. 공급가액이라고 나오는지 공급 대가라고 주어지는지. 가끔 함정으로 공급 대가라고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래처 자리에 와지겠죠. 자, 요 앞에 코드 자리. 자, 일반 전표할 때도 어떻게 입력했나요? 거래처 자리.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급적 이런 방법을 말씀드렸죠. 이 코드 자리에 커서가 있을 때 좌판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좌판 맨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치시면 0이 메꿔지면서 거래처명, 공급처명에 커서가 가집니다. 자, 우리가 누구한테 공급했나요? 서울. 그래서 서울을 쓰고 엔터를 치면 서울을 찾아줍니다. 거래처 등록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다시 엔터.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앞에 전자란 말이 붙어 있죠. 요즘은 다 전자생계서 시대라서 그러면 요 전자 자리 체크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 보시면 여기 화면 하단 쪽에 보시면 1번이 여고 0번이 부죠. 전자생계서라고 했으니까 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여. 여러분 이 자리도 잘못되면 감점 들어갑니다. 예, 전자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 하시면 안 됩니다. 공백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가 근데 있으니까 1번 여 전자생략서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분계 자리에 커서가 와졌을 겁니다. 분계 자리에 커서 와 있으면 또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0번부터 5번까지가 있을 겁니다. 0번은 분계 없음인데 시험에 여러분이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분계를 안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분계 원칙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도 보실 필요 없고요. 추가도 시험에 관련된 건 1, 2, 3, 4번 1번부터 4번까지 넷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은 뭡니까? 현금. 이건요.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판 거죠. 물건 팔고 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근데 전액다.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을 때 1번 현금입니다. 2번 외상은요. 말 그대로 전부 다 외상일 때. 4번 카드는 뭐겠습니까? 물건을 팔고 카드로 결제받았을 때. 3번 혼합은요. 1, 2, 4번이 아닐 때 다 3번 혼합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 혼합은 그러니까 왜 혼합이란 말이 들어가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고 일부는 현금 받고 일부는 외상이다. 그러면 섞여 있죠? 그때 혼합입니다. 그래서 1번 현금은 전액 다 현금일 때만 쓰는 겁니다. 일부분만 현금 받으면 1번 현금 쓰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밑에 하단 쪽에서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분계 자리 왔을 때는 일단 돈 얘기를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돈 어떻게 받았나?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계약금으로 받은 200만 원을 제하고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몇 번을 고르시면 됩니까? 현금 아니죠. 전부 다 외상도 아니죠. 카드액이 나오지도 않죠. 그럼 남는 거 몇 번이요? 3번 혼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 혼합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컴퓨터가 분계를 조금 도와줍니다. 근데 반드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정 과목이 뭐로 뜨나요? 404 제품 매출로 나오죠. 부가세 예수금. 이게 부가세 예수금이죠. 요 70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이고 맞죠? 그래서 물건 판 부가세 자, 요 금액 물건 판 거 이거 제품 매출이다.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여기 제품 매출로 뜨는 이유는요. 혹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 한번 들어와 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 등록에 여기 환경 등록 들어오시면 여기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 원래 예전에 여기 401번 상품 매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404번 제품 매출로 바꿨죠. 왜 제품 매출로 바꿨냐? 이것 때문에 여기를 제품 매출로 바꾸면요. 여기 하단에 기본 계정 과목이 지금 제품 매출로 컴퓨터가 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꾸지 않았다면 401번 상품 매출로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404번 제품 매출로 바꿔준 겁니다. 우리는 제조 기업이니까 주로 제품을 팔겠죠. 그래서 여기 404번 제품 매출. 그런데 이게 무조건 404 제품 매출이 아니라요. 우리가 판 물건이 써 있죠. 뭘 팔았다고? 제품을 공급했다.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을 판 게 맞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맞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 맞으니까 지나갑니다. 엔터를 치면 아래줄로 지나갔을 겁니다. 분계가 다 끝나지 않았고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보이죠? 대차가 안 맞으니까 지금 완벽하게 된 게 아닙니다. 자, 어느 쪽도 있어야 됩니까? 맞으려면 차변도. 그러면 여기 차변을 입력해야겠네요. 자, 차변은 몇 번이요? 여기 하단에도 보이죠? 일반 전표할 때도 3번 차변. 자, 돈 얘기. 자, 계약금이란 말이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여러분, 계약금이란 말 보시면 여러분은 떠오르셔야 됩니다. 계약금이란 말 나오시면. 계약금은 우리가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면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이름이 가능합니다. 선급금. 또 뭐가 있습니까? 계약금을 줬을 때 쓸 수 있는 이름 혹시? 건설, 중인, 자산.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로 합니까? 선수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계약금이란 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상이 돼야 됩니다. 계약금을 준 겁니까? 받은 겁니까?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거니까 계약금을 줄 이유는 없죠. 그리고 문제지도 계약금으로 받은이란 말 써있죠. 그래서 계약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이름 써야 됩니까? 선수금. 여기다 선수 엔터 치면 보이죠? 선택. 그다음에 계약금은 얼마요? 200. 그럼 역시 빨간색이 뜰 겁니다. 대차가 안 맞아서 여전히 어느 쪽이 모자랍니까? 차변이. 돈 덜 받았죠. 자, 남은 돈은 어떻게 한대요? 어음으로 받았다. 뭐라고 합니까? 받을 어음.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거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거래처 자리. 제가 이런 말 혹시 드렸는데 여기 어음은요. 받을 어음은 거래처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발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어음을 발행한 자. 이 어음을 누가 발행했대요? 인천이. 그래서 여기 거래처를 지금 서울로 걸려있죠? 인천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겠죠? 인천이라는 회사가 누구한테 이 어음을 줬다는 겁니까? 서울한테 주고 서울이 다시 우리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음은 처음에 누가 발행한 거라고요? 인천이. 그래서 이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인천이 되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 바꾸시려면요. 여기 코드 자리에다 두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회사 이름 쓰면 됩니다. 인천. 엔터. 그럼 인천 찾아지죠? 다시 엔터. 그러면 인천으로 코드가 바뀌었을 겁니다. 여기도 수정 안 되시면 감점입니다, 여러분. 자, 이러면 빨간색이 사라졌죠? 대차가 다 맞아서. 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커서가 옮겨가질 겁니다. 자, 2번 4일 날짜. 첫째 줄에 판매하고 세금과세를 교부하였다. 그래서 매출이라는 거 알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란 표현이 나왔죠. 그럼 몇 번이요? 11번 과세. 뭘 팔아요? 제품을. 수량 단가는 언급이 없고 얼마에 팔았대요? 예. 두 번째 줄도 여러분 첫째 줄은 제품 360만 원이란 말 나오고 두 번째 줄은 공급 대가라고 나왔죠. 공급 대가가 뭐다? 부가세까지 합친 거. 그래서 공급 가액은 얼마요? 예, 물건 가격은 순수하게 360. 부가세는 10% 36만 원. 합치니까 공급 대가 396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거래처 플러스 키. 누구요? 강남 엔터.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1번 여. 분계 돈 얘기. 두 번째 줄에 수금이란 말이 나오죠. 아예. 그러니까 역시 뭡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 혼합. 그 다음 반드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품 매출이란 이름이 맞는 겁니까? 맞죠. 왜? 첫째 줄에 제품을 팔았다고 했으니까 제품 매출이 맞죠. 그럼 지나가시고. 차변에 얘는 죄송합니다. 제가 3번 문제를 풀었네요.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4일. 제품 500을 판매하고 팔았단 말 나오시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유형은요? 11번 과세. 물건을 팔고 세금과세를 교부했죠. 11번 과세. 뭘 팔아요? 제품을. 수량 단가는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공급 가액은요? 500이죠. 부가세 별도니까 별도로 50만 원 나오실 거고. 거래처 플러스 키. 누구한테 팔아요? 부산.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1번 여. 분계
돈 얘기를 보십시오. 돈 어떻게 한답니까? 어음 얘기 나오고 뭐 통장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네요. 3번 혼합. 하단의 계정 과목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 맞죠? 그럼 지나가시고 차변 메꿔야겠죠? 대차 안 맞으니까. 자, 어음으로 받았다. 여러분 어음으로 받았단 말 나오시면 우리 재무회계 할 때 하셨죠? 여러분 어음으로 받았다. 몇 개가 떠올라야 됩니까? 여러분 어음으로 받으면 두 가지 이름이 떠올라야 됩니다. 받을 어음도 될 수 있고 또 하나요. 미수금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어음을 쓸지 미수금을 쓸지. 자, 뭘 써야 됩니까? 받을 어음이죠. 왜 받을 어음입니까? 제품을 팔았으니까. 미수금이 아니라 받을 어음을 써야죠. 매출이니까. 자, 얼마짜리 어음을 받아요? 200. 여전히 대차가 안 맞죠? 차변에 나머지는요. 보통 예금, 통장으로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350. 그러면 맞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얘도 약간 조금 잘못된 건 있는 겁니다. 원래는 뭐 여기 거래처가 누구로 돼 있나요? 부산으로 돼 있죠?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여기 통장,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들은 통장이라고 그랬죠. 통장은 누구랑만 거래해야 됩니까? 금융기관. 여기 은행명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은행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잘못된 건데요. 이 컴퓨터가 여기가 여기 거래처 코드 자리를 일로 다 끌고 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부산으로 다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보통 예금이 문제 보시면 어느 은행 통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은행이 돼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죠. 무슨 은행 통장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이 자리 잘못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건데 어쩔 수 없다고요.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놔두시고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보다 보면 가끔 여기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 보시면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되는데 그 사이에 나머지는 국민은행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은행 명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 자리가 국민은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안 알려주면 어쩔 수 없다고요. 잘못된 건데 안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알려주면 반드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 감점 안 당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아래로 내려와서 5일 날짜 판매하고 세액야수를 교부하였다. 11번 과세죠. 제품을 얼마예요? 360에. 근데 두 번째 줄에요. 공급대가 396만원. 공급대가가 뭐라고요?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 그러니까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물건의 순수한 금액은 360. 부가세 그럼 36만원. 합치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공급대가 396만원이 맞게 되겠죠. 거래처 플러스 강남. 전자란 말이 있네요. 1번 여. 자, 돈은요. 선수금 얘기 나오고 뭐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현금이나 외상이 아니죠. 1, 2번이 아니죠. 3번 혼합. 밑에 계정 과목 제품 매출이 맞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그럼 지나가시고 차변에 아예 계정 과목을 알려줬죠. 선수금 50만원 계약금이라는 소리죠. 예전에 받았던 돈 50만원 빼고 나머지는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는 말은 외상이죠. 이거 쉬운 말로 외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계정 과목이요. 두 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요? 외상, 매출금, 또 하나 미수금. 둘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뭐 선택하시면 됩니까? 네, 외상, 매출금이죠. 왜? 제품을 팔았으니까. 그죠?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러시면 됩니다. 요 대변 쪽에요. 대변 쪽에 계정 과목이 이렇게 상품 매출이라든가 제품 매출이란 이름이 나오시면 여기 차변 쪽에 해당되는 이름은
외상 매출금이거나 받을 어음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이름들이 아니면 이런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라는 이름들이 안 나오면 이걸 써야 되죠. 미수금. 위에 있는 이름 대신에 미수금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대변의 제품 매출이죠. 예, 그래서 여기 차변의 외상 매출금인 겁니다. 미수금이 아니라. 자, 이제 4번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7일자 차를 매각하고 세액난수를 발행하였다. 11번 과세. 뭘 팔았대요? 차량 운반구를. 공급 가액 얼마에 팔았나요? 첫째 줄에 1,0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거래처요. 플러스 2 플러스 버튼 광주.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얘 숫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말 반드시 나옵니다. 뭐요? 취득 가액. 그런 말 써있죠. 그 다음에요.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 무조건 이 자리 혼합이 되셔야 됩니다. 무조건 혼합으로 합니다. 여긴 이 자리가요. 절대로 현금이나 외상 같은 거 1번 현금, 2번 외상 이런 거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3번 혼합으로 합니다. 얘가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 손대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대변 이름이 뭡니까? 제품 매출. 맞나요? 지금은 잘못됐죠.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예, 뭘 팔았습니까? 우리가 차를 팔았다며요. 그래, 차량 운반구. 이걸 팔았죠. 그 다음에 얘도 고쳐야 됩니다. 숫자 1,000만 원도. 왜? 여러분 이거 일반 전표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 무슨 금액으로 사라져야 됩니까? 장부 금액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우리 장부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우리 장부에 차량 운반구 재무회계 할 때 있는데 기억 떠올리십시오. 1억 취득가, 그 다음 밑에 뭐요? 감가 상각 누계 얼마요? 3천. 그리고 얘를 뭐 한다? 빼줘서 옆에 얼마로 써 있습니까? 7천. 이 7천만 원을 보고 뭐라고 해요? 장부 가액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차를 팔았으니까 팔면 더 이상 우리가 안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장부에서 깨끗이 지워야겠죠. 그러면 얘를 지워야 됩니다. 또 누구도 지워져야 됩니까? 얘도 지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지워져야 된다고 그랬죠. 차량 운반구 1억이라고 써진 금액이. 그래서 여기 1억이 지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 습관입니다. 무조건 다음 줄은 차변 감가상각 누계 209번이 돼야겠죠. 차와 관련된 누계 209번. 누계액은 얼마요? 3,000만 원. 그래서 취득가, 요 자리는 취득가고 여기 반대쪽에 누계. 그래서 문제의 취득가 누계액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차가 안 맞죠? 아직도 차변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이런 물건을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자,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돈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주에 연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못 받았다는 소리죠. 여러분 연말이건 내일이건 어쨌건 못 받았다 뭡니까? 외상. 그럼 위에서 했죠? 어떤 이름이 떠올라야 됩니까? 외상 매출금. 또 하나 미수금. 지금 뭐 써야 됩니까? 이거 외상 매출금 쓰시는 분도 그래서 틀리는 분도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분 미수금이죠. 왜?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미수금이 7,100인데 7,100 받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상대방한테 판기로 한 금액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까지 받아내야 됩니까? 세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받을 돈은 1,100인 거죠. 이러면 대차가 안 맞죠?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여러분? 차변에. 그래서 마지막, 자, 우리가 지금 뭐 한 겁니까? 팔았죠. 처분. 차변을 쓴다는 소린 손해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처분, 손실. 뭘 팔아서요? 차를. 차가 어느 자산인가요? 유형
자산.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6천만 원. 검증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차의 장부가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7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장부가액이 얼마에 팔았나요? 1,000만 원에. 우리 회사 장부에는 7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 차를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손해난 게 맞는 건가요? 6천만 원이 손실 났다는 게 맞는 겁니다. 검증해 보시면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푸셔야 됩니다. 힌트는요. 문제에 취득가액이란 말 나오고 감가상각 누계란 말이 써 있다는 거. 예, 이 분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합격을 좌지우지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 다음 8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예, 발행하였다란 말이 매출을 암시하는 거죠. 세금계산한 말도 나왔네요. 11번 과세. 뭘 팔아요? 컴퓨터를. 얼마예요? 35만 원. 부가세 별도로 3만 5천 원. 거래처 강원.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조건 뭐로 한다? 혼합. 왜요? 얘도 문제 읽다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취득가액 누계. 예, 무조건 혼합으로 하실 것. 그 다음 여기 제품 매출이 아니죠. 제품을 판 게 아니죠. 뭘 팔았나요? 컴퓨터를 팔았대요. 예, 뭐라고 합니까? 비품. 컴퓨터는 비품이죠. 우리가 쓰던 컴퓨터 비품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 숫자 고쳐야 된다. 무슨 숫자로요? 취득가로 얼마? 150. 그 다음 줄은 무조건 반대편 누계. 하나 뒷번호 213번이 되겠죠. 누계액은 얼마다? 130. 그 다음 무슨 얘기해야 돼요? 돈 얘기를 해야죠. 팔았으니까 돈을 받아야겠죠. 돈 얘기.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의 현금. 전액이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받을 돈은 요 위에 있는 돈이죠. 35만 원과 3만 5천 원.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38만 5천 원을 전액이죠. 이 돈 다 받았다. 대차가 안 맞아요. 어느 쪽이? 밑에 보시면 티나죠? 대변 쪽이 모자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처분. 팔았으니까 처분이고 대변이란 건 이익이 생겼다는 증거죠. 비품이 역시 뭡니까? 유형 자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이익 15만 원. 검증해 볼까요? 취득가액이 얼마라고요? 150. 누계액이 얼마라고요? 130. 그럼 둘이 빼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20만 원. 그 20만 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부가액이라고. 우리 회사 장부에 컴퓨터는 2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0만 원짜리를 35만 원에 팔았으니까 15만 원이 남는 거죠. 그래서 15만 원 처분이익이 나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1월 11일자 첫 줄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11번 과세. 뭘 팔아요? 특허권. 수량 단가는 얹고 얼마에 팝니까? 1,100.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가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공급 대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앞에 공급가액은 얼마로 이제 이렇게 쓰시면 틀리겠죠? 부가세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앞쪽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0. 뒤쪽은 100. 그러니까 합쳤을 때 포함했을 때 1,100이 되잖아요. 그 다음 거래처 플러스 인천.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혼합. 얘도 무조건 혼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죠. 제품을 판 게 아니니까 뭘 팔았나요? 특허권. 그 다음 얘도 숫자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장부가액이 나오죠. 특허권이 우리 회사 장부에 800으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여러 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뭐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사라진다? 장부가로 사라진다. 팔았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장부가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 차변에 돈 얘기를 써야겠죠. 받은 돈 통장으로
받았대요. 보통 예금으로 얼마를요? 우리가 받을 돈은 이 돈이죠. 1,100. 대차가 안 맞습니다. 대변 쪽이 빈다는 거 보이나요? 자, 팔았다, 처분. 대변이란 건 이, 처분 이. 뭘 팔았습니까? 특허권. 특허권이 유형자산이 아니죠.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무형자산 처분이익 200. 8번 13일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1번 과세. 자, 뭘 판 겁니까? 지금은 판 게 아니라 반품됐다란 말이 써 있나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수정 세금 계산서, 부의 세금 계산서, 그런 말들 쓸 겁니다. 지금 8번 문제에 있는 세금 계산서를, 이 세금 계산서를 뭐라고 하냐? 지금 반품 세금 계산서인데 시험 공식적인 표현은 이거죠. 수정 세금 계산서. 근데 이제 실무 가시면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이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 자, 반품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일종의 취소되는 형태가 되겠죠. 반품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을 안 주겠죠.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중에 반품된 게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시면, 자, 뭐라고 쓰면 됩니까? 제품. 거래한 물건이 제품이죠. 물론 여기에 반품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량 단가는 얘기가 없고, 금액은요 50만원, 부가세 5만원.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 반품된 건 상대방 거래가 일종의 취소된 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0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명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거래가 취소된 거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만원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일부분 팔았던 건 중에 반품돼서 이 돈은 못 받게 되겠죠. 거래처 부산,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분계는 오히려 쉬울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시면 외상 매출금과 상계한다. 즉 우리가 받을 돈이 있겠죠. 외상, 우리가 물건을 예전에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받을 돈, 외상대금이 있는데 반품되면 외상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쌤쌤한다는 거죠. 분계는 쉬운 이유가, 자, 여기 외상이란 표현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밑에 몇 번이요? 2번 외상. 그러면 분계가 끝납니다. 그러면 보시면 밑에 분계가 다 숫자도 뭐로 나옵니까? 음수로 나오죠. 매출이 마이너스로 돼 있죠. 매출이 취소된 금액이고 줄어들 거고, 반품됐으니까 외상 때도 뭐 됩니까? 마이너스 55만원이죠. 이거 못 받으니까. 그래서 외상 때도 감소되는 효과가 될 겁니다. 이게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는 회계 처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 15일 날짜 11번 과세.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 계산서다. 그 다음에요, 내역은요,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단에 세금 계산서 안에 여기 내역 보시면 품목 자리 써 있죠. 전자 제품이라고. 그래서 전자 제품. 그 다음에 이거 빼먹으면 감점이다. 여기 분명히 무슨 얘기 써 있습니까? 여기 수량 한 개 팔았다고 써 있죠. 그래서 알려줬기 때문에 수량 하나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 안 쓰면 감점입니다. 여러분 알려주는 정보는 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당 얼마라고 단가는 써있지 않죠. 그러면 건너뛰시고 공급가액은 300. 그럼 당연히 여러분 하나를 300에 팔면 하나가 300짜리라는 거 당연하겠죠. 여러분 거래처 플러스 키 누구한테 팔았나요? 마산이라고 그랬죠. 우리 방 상대방이 어디 보면 나옵니까? 여기 상대방이 마산. 자, 잠시만. 근데 여기 마산이다 이렇게 뜨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요? 여기 반드시 이런 박스가 뜬다는 이유는 이 거래처가 처음 등장한 거래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거래처 등록 번호를 알려줬죠. 몇 번이요? 2600번.
여기 반드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600번으로 바꾸시고 밑에 무슨 버튼을 누르세요? 수정. 그러면 커서가 요 하단 부분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저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여기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 이름이 마산이 아니죠? 네, 정확히는 뭡니까? 주자가 빠졌죠. 주아산. 사업자 번호 알려줬습니다. 다 써야 됩니다. 알려주는 건. 사업자 번호, 그 다음 주민번호는 쓸 필요 없죠. 사업자 번호 있으니까. 상대방 사장님 이름 이한국, 업태, 소매, 종목, 전자제품. 그 다음에 주소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주소 알려줬는데 우편 번호는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그냥 우편 번호 입력하기 싫으면요. 그냥 여기다 놓고 상대방 주소를 그냥 쓰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춘장로 55-2 주소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 그러면 다 썼죠. 알려준 정보 다 입력하셨죠? 뭐 전화번호나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럼 다시 윗줄로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예, 입력하시면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예, 그 뒷부분도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란 말이 써있죠? 예, 여기 세인가사 앞에도 전자란 말이 여기 있고 여기도 전자란 말이 붙어있죠. 힌트로. 그래서 전자 있으니까 여. 돈은요. 돈 얘기는요. 말로 안 나오고요. 여기 하단 쪽에 있습니다. 여기 돈 얘기 부분입니다. 여기 합계금액 현금액 쭉 나오죠. 여기 돈 얘기가 있으니까 뭐예요? 일부는 어음이고 일부는 외상이고 그렇게 써있죠. 돈이 전체 330인데 그러니까 혼합이겠죠.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한 이름은 맞네요. 지나가시고 차변에 뭐다? 어음 받았다. 받을 어음 130. 나머지는요. 외상 매출금.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제품 매출이니까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이라고 표현하셔죠. 여기가 제품 매출이 아니었다면 얘네들 다 뭡니까? 미수금이 돼야겠죠. 이 두 개 다. 여기가 매출이니까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 쓰시는 거고. 그 다음 10번 문제 16일자 두 번째 줄에요. 예,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11번 과세. 뭘 팔았대요? 예, 폐지를. 수량 얘기 없어요. 지나가시고. 얼마예요? 부가세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330을 쓰는 게 아니라 300만 원만 써야겠죠. 합쳐서 330이니까 거래처 광주. 자, 잘못했죠. 거래처 광주. 네,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여. 그 다음 맨 끝에 분계 자리 몇 번이요? 예. 현금으로 받았다는 표현이죠. 1번 현금. 자, 여기 하단에 계정 과목이요. 제품 매출이 아니죠. 제품 판 게 아니니까 폐지를 팔았대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물건 만들고 폐지? 예, 폐지 팔아서 큰 돈 벌 수 없죠? 예, 우리 뭐 재활용 뭐 폐지 팔았다는 거니까.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영업의 손익 중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 영업의 손익은 코드 번호가 몇 번입니까? 900번대 코드 번호 써라. 어떤 이름을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예, 이런 게 큰 돈은 안 되겠죠, 여러분? 폐지 팔아서 회사가 큰 돈 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뭡니까 이런 거? 잡이익. 예, 큰 돈은 안 되죠. 예,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폐지 팔아서 폐품 팔아서 얼마의 이 돈을 벌었지만 그래서 잡이라고 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대차가 다 맞죠. 여러분 요 차변 쪽에는 계정 과목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 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변은 여기 알려줬죠. 당연히 여기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차변은 당연히 계정 과목이 현금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다른 거랑 다르게 두 줄로 다 끝나죠. 차변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다 차변을 현금으로 잡아버립니다. 이거 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